자, 이제 우리 지수 함수 볼 겁니다. 지수 함수. 함수예요, 함수. 공통수학 2에서 뭐가 나오냐면 함수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친구야, 정신 차리죠. 네, 함수라는 단원이 나와요. 아직은 함수까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한 설명하고 같이 추가로 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선은 지수 식으로 나타내어진 함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함수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건 y는 몇 x 제곱, 몇 x 얼마 이렇게 해서 식이 쓰여지는 게 먼저 좀 떠오를 거예요. 그치?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쓰여지냐? y는 a의 x제곱 요런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변수인 x가 지수에 가 있는 경우 됐어요? 자, 자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좀 깨워주시고 정신 차리고. 자, 이렇게 지수에 변수가 있을 때 우리가 지수 함수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이 지수 함수에서 먼저 중요한 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 두 번째 점근선,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래프는 뭐 알겠고 점근선이라는 게 뭐냐 아직 못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뒤에 이제 공통수학 2에서 맨 뒤에 유리함수 들어가면 그때 나오는 건데 그때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점근선이라고 하면 근자가 무슨 근자인지 혹시 알겠어요? 한자 좀 하니? 한자를 잘 알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근자가 무슨 근자 같아요? 뿌리근도 나오고 가까울 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네, 둘 중에 뿌리근자를 쓰는 건 제곱근 할 때 뿌리근자예요. 요 근자는 가까울 근자예요. 가까울 근자. 점 포인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점점 조금씩 조금씩 근 가까워지는 선 조금씩 가까워지는 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예를 들어보면 칼이 안 나와져 있구나.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요 그래프를 잘 보면 쭉 가긴 가요. 가는데 요 X축 밑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뭐냐면 계속 가까워지기만 하고 들러붙진 않아요. 이해돼요? 요렇게 생긴 선. 지금 이 그래프상으로는 X축에 해당하는 얘를 이 그래프의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요걸 이제 점근선이라고 하는데 지수함수에서도 역시나 이런 점근선이 있을 거고 그다음 요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증가와 감소입니다. 증가 감소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그래프가 있을 때 얘는 증가하는 애예요? 감소하는 애예요? 증가. 얘는 증가하는 애예요? 감소하는 애예요? 감소. 근데 잘 생각해봐. 그래,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하지만 왼쪽으로 가면 감소하는데?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가면 감소하지만 왼쪽으로 가면 증가해요. 그럼 기준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기준이 뭐겠어요? 무조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X값이 X좌표가 왼쪽 좌표에서 오른쪽 좌표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래프 상의 좌표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애를 증가라고 해요. 되니? 마찬가지 X좌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 과정에서
y좌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그럼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이렇게 생긴 애는 여기에서 1로 갔대. 자, 그럼 이렇게 생긴 애는 그래프를 우리가 증가라고 해, 감소라고 해, 뭐라고 해? 뭐라고? 못해요. 가운데 잘라서 이쪽은 감소하는 거고 이쪽은 증가하는 거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는 얘가 꼭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 그러면 단순히 그래프가 증가한다라는 건 어디부터 시작을 하든 x값이 커지면 y값은 올라가는 거. 마찬가지 감소도 x값이 커지면 y값이 작아지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증가하는 함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요거 잘 기억하세요. 꽤나 많이 등장합니다. x1, x2 둘의 크기 비교를 했더니 x2가 더 커. 그럼 fx1, fx2 함수값은 이렇게 표현된다. 크기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얘는 증가함수인 거예요. 됐습니까? 두 번째, 반대로 감소함수는 이렇게 돼 있을 때 fx1, fx2 관계가 이렇다. 숫자가 더 큰 애가 들어가면 숫자는 작아져 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우리가 표현을 하는 방법도 이제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됐지?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정의역과 치역을 알아야 돼요. 정의역과 치역은 공통수학 2의 함수 부분에서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처음 하는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정의역은 x 대신 넣을 수 있는 숫자들의 모임이에요. x라는 문자에 대입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끌어 모으면 걔를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전에 우리 앞에 지수 배울 때 지수 법칙 하면서 지수에 m하고 n이 있을 때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자연수다. n은 자연수다라고 배운다고 했어요. 그치?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m하고 n이 실수로 바뀌어요. 실수란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는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무리수를 써도 되고 유리수를 써도 되고 분수, 소수, 루트 3 뭐 이런 애들 다 갖다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의역이라고 하면 모든 실수가 정의역에 포함된다. 자, 이렇게 표시하는 건 이것도 공통수학 2에서 집합을 배우면 나옵니다. 집합. 그래서 모임을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냥 x라는 애가 있는데 이 x는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다 모든 실수예요 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식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식에서. 자, 그럼 치역이라는 건 뭐냐? x라는 숫자가 들어갔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y 값들 전부 다 골라보는 거야. 그래서 y는 결론부터 쓸게요. 0보다 큰 실수는 뭐가 됐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0이랑 같아질 수도 없고 0이랑 0보다 작아질 수도 없어. 0보다 크다라고만 돼 있으면 무조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선생님이 볼 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y는 2의 x제곱하고 그 다음에 y는
2분의 1에 x제곱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볼 건데 어떤 차이가 있냐? 밑이 1보다 클 때 요거하고 다음 밑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그래프를 좀 나눠 놓고 볼 겁니다. 됐어요? 자, 옆에 자면 좀 깨워줍시다. 자는 친구들 좀 깨워줘. 거기 뒤에. 자, 이렇게 그래프가 좌표 평면이 있어요. 이 x제곱을 한번 그려보자. 단순하게 봅시다. x가 0이면 얼마예요? y는 얼마예요? 1. 그러면 0,1이라는 지점에 점이 하나 찍혀요. 맞지? x가 1이면 y 값은 얼마예요? 2. 그럼 1,2 라는 데에 점이 찍혀. x가 3이면 얼마예요? 8. 3,8. 그럼 전반적으로 봅시다. x가 커지면 y는 커져요. 그런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알겠어.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제 수업 중에 질문 받았던 것 중에 얘는 왜 곡선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얘는 왜 곡선일까? 직선이 아니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얘기는 해줄게요. 제가 곡선인 이유는 순간순간 변화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순간.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x가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간격으로 움직여. 그때 y는 요만큼 바뀐다. 맞지? 근데 여기에서 x가 똑같은 간격으로 움직여. 그런데 y는 요만큼이 바뀌어. 맞아요? x 값이 변하는 양은 똑같은데 y가 변하는 양이 매 순간마다 바뀌어요. y가 변하는 양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곡선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래서 요 지수 그래프 잘 보세요. 0,1을 지나고 증가하는 애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그럼 음수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 음수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2분의 1 나와요. 맞습니까? x가 마이너스 2면 y는 4분의 1 나와요. 맞지? 마이너스가 계속 진행이 되면 y 값은 점점점 작아집니다. 계속 작아지면서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요. 가까워지기만 하고 0은 안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 얘도 점을 찍자. 0일 때 1이고 1일 때 보세요. x가 1일 때 y는 얼마예요? 2분의 1. x가 2면 y는 4분의 1. 3이면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128분의 1 계속 작아져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작아져. 이해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로 가보자. 얘를 가만히 잘 보면 2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치? 마이너스 1승에 마이너스 1승 생각해보자. 그럼 2의 1승이 돼요. 맞습니까? 마이너스 1승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면 2의 2승이 됩니다. 맞아요? 2의 마이너스 1승에 x 이렇게 돼 있을 때 x가 마이너스 1이면 1 나오고 지수가 마이너스 2면 지수가 2가 나오고 마이너스 3면 3 나오고 마이너스가 거듭될수록 계속 갈수록 점점 y 값은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가 등장을 합니다. 자, 다 정신 차리고, 자, 전부 다 손을 책상 위로 올리시고, 자, 뒤에 자는 사람 좀 깨워봐. 자, 옆에도 깨우고, 거기 옆에 좀 깨워줘. 자잖아. 자, 다들 정신 차리시고, 손을 머리 위로 들고 기지개 한번 쭉 펴세요. 쭉. 앉아서 오래 있으면 졸려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너희 수업이 지루해서 졸린 것도 있어. 어쩌겠어. 과목이 이런데. 네. 그래서 여기가 궤도 0,1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래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언제 증가하냐?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해요. 얘는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합니다. 됐어요? 정의역과 치역은 똑같아요. 밑이 1보다 크든 작든 간에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치역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고 요걸 평행이동을 좀 해볼 거예요. 평행이동. 평행이동은 아마 다음 주쯤? 이번 주 안에 배우지 않을까 싶어요. 자, 평행이동.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자, 그럼 결과만 이야기하고 설명은 공통수학 2 시간에 들으시면 돼요. x 대신에 x-p를 갖다 대입하면 되고 y축으로 이동을 한 거는 y 대신에 y-q를 대입하면 돼요. 됐니? 그래서 만들어지는 식이 어떻게 되냐? y는 y-q는 a의 x-p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y는 a의 x-p 플러스 q 이렇게 이항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요. 그때 찾아야 되는 건 점근선입니다. 얘는 점근선이 얼마일까 하고 보는 건데 얘는 크게 영향을 안 끼쳐요. 왜? 어차피 얘는 그냥 x라고 써있으나 x-p가 써있으나 만들 수 있는 숫자는 다 똑같아요. 그치? 그럼 결론은 얘가 무조건 0보다 커져야 된다라는 거야. 맞아? 얘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누구 입장에서 보냐? y 입장에서 봐보세요. 온전히 q라는 애가 나와요? 못 나와요? 항상 이 q라는 숫자에다가 0보다 큰 애가 무조건 더해져서 나오지. 그렇다는 얘기는 q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점근선이 y는 q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이 부분만 조금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x축으로 p만큼 그래 옆으로 이동 y축으로 q만큼 y축 위아래거든. 위아래로 y축으로 이동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위로 q만큼 올리면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바뀌더라. 되니? 네. 자, 이렇게 이동을 하기도 하고 자, 이번에는 대칭 이동을 해볼 거예요.
자, 얘는 여러 가지로 볼 겁니다. x축 대칭. 식만 볼 거예요.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다음에 y는 x 대칭. 이렇게 있어요. 다 공동수학 2에서 나옵니다. 2에서 나오는데 x축 대칭을 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갖다 붙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거예요. 요거를 밑으로 대칭으로 넘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지? 그러세요? 네. 자, 정신들 차리고 y축으로 대칭 이동했다. 그럼 y축을 기준으로 반대편으로 다 보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원점 대칭이라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렇게 갖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됐니? y는 x의 대칭 요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x하고 y하고 둘이 바꾸면 돼요. 어차피 뒤에 가서 로그 함수 배우면서 나올 거니까 얘는 패스. 자, 그럼 요거 식을 써보면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지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이렇게 돼요. 그지? 그 다음 x 대신에 마이너스 x,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하고 어떤 관계냐,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면 얘는 2분의 1의 x제곱. 아까 선생님이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했었지. 증가하는 거하고 감소하는 거하고. 걔네 둘이 이런 관계에 있다고 보면 돼요. 감소하는 애는 증가하는 애의 y축 대칭이랑 같은 애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거는 식으로 나타내면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된다. 됐니? 네. 식의 변화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프는 간단해요. 자, x축 대칭이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밑으로 내린다 그랬지. 밑으로 내려보면 이런 형태가 나올 거고, 얘는 그대로 밑으로 내린 거예요. 얘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증가하던 애가 감소하는 애로 이렇게 바뀌어요. 됐지? 원점 대칭은 x축으로 한 번, y축으로 한 번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린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옵니다. 저기 있는 큰 그래프.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대칭 이동, 평행 이동 어쨌든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그래프가 안 끝났어요. 몇 가지 그래프를 비교를 해서 볼 건데, 자, 이렇게 있다고 보자. 하나는 y는 a의 x제곱, y는 b의 x제곱, y는 c의 x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a, b, c 크기 비교를 할 거예요. 누가 제일 클까? 감대로 찍어봐. a가 제일 커 보이지? 자, 단순하게 x에다 1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x에 1을 넣었을 때 제일 위에 있는 애가 제일 크겠지. 그래서 그때 1 넣었을 때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c구나 이렇게 찾으면 돼요. 반대로 역수가 되면 반대가 됩니다. a분의 1이 가장 작고 b분의 1이 그 다음이고 c분의 1이 가장 커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0,1에서 교차가 일어나고 위아래가 바뀌는구나 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최대 최소예요. 이 최대 최소는 요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증가하는 애면, 야, 정신 차려봐. 증가하는 애면 x 값이 커야 가장 큰 수. 감소하는 애면 x 값이 가장 작아야 감소. 그럼 이렇게 보자. y는 fx의 gx. 간혹 요 단어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어렵지? 네, 어려워요. x가 얼마냐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먼저 나눠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fx가 1이 되는 걸 기준으로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언제 따져야 되냐면 따져야 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우선 야 얘들아, 나와서 직접 발표해 볼래? 지금부터 자면 여기 앞에서 다 설명해 보라고 할게요. 설명할 수 있으니까 자는 거지. 나와서 설명해 주면 자는 거 허락할게요. 뭐 여기 빈 강의실 가서 엎드려 자세요. 지금부터 조는 게 보이면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설명해야 되는 건 얘가 1이 되는 걸 기준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냐. 자, f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구간의 x를 찾아야 돼요. 두 번째, fx가 1보다 커지는 구간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 안에서 gx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최소를 골라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 안에서 gx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최소를 골라야 돼요. 그럼 여기일 때는 얘가 갖는 최소값이 들어갔을 때 최대값이 나올 거고. 내 말이 이해돼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 복잡해요. 되게 많습니다. 해야 될 게. 그래서 조금 단순화시키면 y는 a의 fx 이렇게 돼 있을 때를 상상을 해보세요. 나이키! 나와서 설명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갖고 이렇게 계속 자면 어떻게 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a가 0에서 1 사이다 라고 하면 fx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2차 함수 배웠어요 지금? 공통수학 1에서? 아직 안 나왔어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가장 많이 나와요. 2차 함수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뒤에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좀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줄게요. fx의 최대 fx가 최대값을 가졌을 때 최소값을 가져요. 누가? y가. fx가 최대가 되면 y는 최소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말해서 지수가 제일 크면 요때는 y값이 제일 작아. 반대로 얘가 최소가 되면 저 y값은 최대값을 가져요.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금방 해요.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a가 1보다 클 때 얘는 똑같아요. fx가 최대를 가지면 그냥 y값도 최대가 되는 거고 얘가 최소를 가지면 y값도 최소값을 가져요. 뭘 이야기하려는지 알아요? 밑이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면 나눠놓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밑이 주어지면 땡큐지만 안 주어지고 문자로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지수가 최대냐 최소냐, 그럼 y값이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값이 되냐, 요것들 일일이 좀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뒤에 문제를 이제 좀 봅시다. 거기 44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특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알아두면 나쁘진 않지만 모른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긴 해요. 근데 모른다고 문제를 못 푸냐? 그건 아니에요. 내용 공부하다가 여유가 되면 외우시면 돼요. 45페이지.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y는 2x 플러스 1승 뭐부터 구하냐면 항상 점근선부터 구해요. 점근선 y는 이거 얼마야? 얘가 점근선이에요. 어렵지 않지? 됐어? 그리고 자, 치역을 구할 때는 얘를 봅니다. 밑이 1보다 크니까 x가 커지면 y값도 덩달아 커지는 거지. x가 커질 때 y도 커지면 얘는 y값은 점근선보다 무조건 큰 값을 갖게 돼요. 얘를 치역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프는 굳이 그려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돼서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1 나온다. 이렇게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됐지? x에 0 대입해보세요. 2 빼기 1 나오잖아.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그 다음 y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3 더하기 1. 자, 요거는 점근선 y는 뒤에 나온 숫자 얼마? 1. 요게 점근선이에요. 됐지? 다음 x가 커지면 y는 작아지기는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요거는 0보다 큰 애지. 맞아? 그럼 얘가 갖는 값은 무조건 1보다는 커져요. 얘가 치역이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점근선부터 표시를 해요. x는 1, y는 1 이렇게 점근선 표시를 하고 그래프를 그릴 때 감소인지 증가인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x에다 0 집어넣으세요. x에다 0 대입하면 8 더하기 1 나와서 얼마 나와? 9가 나오지. 맞아요? 얘는 1이고 저 위에 어딘가 9가 있을 거야. 그치? 그지? x가 커지면 y값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겠지. 계속 작아져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는 애를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y절편 x가 0일 때는 9야 라고 표시하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넘어가서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승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을 한대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먼저 식을 써요. y 플러스 5는 3의 x 마이너스 2승. 그래서 y는 3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됐고,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죠. 요거를 x축 대칭했답니다. x축 대칭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는 3의 x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5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y는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y는 a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b. 얘가 y는 a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b라는데 b는 바로 찾을 수 있다. 이제 a가 문제야. 여기 지수에 x 혼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밖으로 빼야 되지. 나머지는 밖으로 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에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3의 마이너스 2승이 얼마야? 9분의 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분의 1, B는 5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대소비교다. 대소비교. 밑을 똑같이만 만들어주면 돼요. 밑을 거기 9제곱 5제곱근 9 5제곱근 9하고 7제곱근 27. 자, 얘는 3의 몇 승일까요? 5분의 2승. 얘는 3의 7분의 3. 5분의 2랑 7분의 3 중에 누가 더 크니? 자, 통분을 해야겠지? 35분의 14가 되고 얘는 35분의 10. 얘가 더 크겠지? 어? 아 15구나. 미안. 여기 2라고 써있는 줄 알았어. 네, 반대. 이렇게 돼요. 35분의 14, 35분의 15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래서 35분의 15짜리가 더 크다. 왜? 밑이 1보다 크잖아. 그 다음 세제곱근 0.04. 그 다음 5제곱근 0.008. 자, 요거는 뭐의 제곱이에요? 0.2의 제곱이야. 맞니? 5분의 1의 제곱. 5분의 1의 3분의 2승.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얘는 0.2의 세제곱. 맞아? 그래서 5분의 1에 5분의 3승. 자, 지수 중에 요거는 15분의 10이고 얘는 15분의 9야. 맞지? 얘가 지수가 더 커요. 근데 밑이 1보다 작지. 지수가 큰 애가 더 작은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수가 더 작은 이쪽이 더 큰 숫자가 되더라. 됐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마저 볼게요. 여기 친구야, 카메라 일시정지.